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늘 오전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받았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FDA 자문위원회에서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에는 배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의 대규모 접종은 당초 미 정부가 예고한 일정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6개월 또는 그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반 기업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안보 기반시설 안보국 시사가 최소 지난 3월부터 연방 정보기관 등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며 심각한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7만 1,477명 늘어난 1,780만 5,150명, 사망자는 1,951명이 들어 32만 2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1,773명이 들어 88만 7,299명, 사망자는 102명이 들어 3만 6,203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566명이 늘어나 43만 2,996명, 사망자는 48명이 들어 18,244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680명이 들어 16만 2,782명, 사망자는 29명이 들어 5,5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늘 오전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받았습니다. 부인 캐런 여사와 제롬 애덤스 공중보건국장도 함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세 사람이 차례로 백신을 맞는 모습은 TV로 생중계됐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오늘 오전 8시를 조금 넘겨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 건물에서 화이자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았습니다. 부인 캐런 여사와 제롬 애덤스 공중보건국장도 펜스 부통령과 함께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세 사람의 백신 접종 장면은 TV로 생중계됐습니다. 세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접종 장소에 나왔고 애덤스 국장, 캐런 여사, 펜스 부통령 순서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월터 리드 국립군병원 소속 의료진이 접종을 맡았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은 인사로는 최고위급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왼쪽 팔에 접종을 받은 뒤 아무 느낌도 없었고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상에 선 뒤 백신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며 우리는 당신과 가족들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하나를 확보했고 아마도 몇 시간 안에는 2개를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접종 계획이 없습니다.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이르면 다음 주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을 계획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 전직 대통령들과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등도 공개 접종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FDA 자문위원회에서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FDA의 승인을 통과하면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위원회의 접종 권고를 거쳐서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에는 배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모더나 백신이 압도적으로 승인됐다며 즉시 배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위원회는 어제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21명의 위원 가운데 20명이 찬성했고 1명이 기권으로 모더나 백신의 긴급 승인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모더나 백신이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통과하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원회의 접종 권고를 거칩니다. 이어 CDC의 승인을 받으면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언론들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모더나가 백신 배포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승인은 앞서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가 두 번째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지난 10일 FDA 자문위원회의 권고가 결정됐고 13일 CDC의 서명을 거친 후 14일부터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의 대규모 접종은 당초 미 정부가 예고한 일정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2월 말이면 대규모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해왔는데요.
실제로는 6개월 또는 그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2월 말에 미국에서 대규모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해왔지만 막상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일정 지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18일 NBC 방송은 바이든 당선인의 의학 고문들이 백신 승인과 배분 지연, 물량 부족 등의 이유로 대규모 접종 일정이 기대보다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문단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넘겨받는 백신 프로그램으로는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하고 광범위한 해결을 바라는 여론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바이든 당선인에게 조언했습니다. 전 식품의약국 관계자이자 바이든 당선인의 고문인 데이빗 캐슬러 박사는 16일 MSNBC에서 모든 미국인 희망자가 백신을 맞으려면 6개월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 측 한 의료인은 대중에게 백신이 도달하는 게 늦여름 또는 초가을은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2월 말보다 수개월 더 미뤄지는 셈입니다. 이런 우려의 근거로는 백신 시험과 제조, 배분 단계에 변수가 많다는 게 꼽힙니다.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미국 인구 대부분에 2회씩 접종하는 데 필요한 분량은 6억 회인데 현실적으로 몇 개월 만에 백신을 6억 회 접종한다는 일정에 어떤 변수와 난관이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인수위 고문들의 걱정입니다. 바이든 측은 트럼프 행정부와 수차례 회의했지만 행정부 출범 전까지 백신 계획을 파악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시작됐지만 미국에서는 확진자 수가 연일 기록적인 수준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19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병원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일부 지역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16일까지 11만 3천여 명에 달하는 등 19일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1만 1,000명을 넘어섰고 하루에만 3,850명이 넘게 사망하기도 하는 등 심각한 수준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자체 통계에서 17일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수가 23만 9천 명 이상으로 집계돼 이를 신규 확진자 수의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전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중환자실이 환자로 가득 차고 병원들이 복도에 병상을 마련하는 상황이라며 올겨울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중환자실의 병상 가동률이 100%에 근접해 또 다른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평균 242명으로 집계돼 전주보다 27% 증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보건국장 그랜드 콜펙스 박사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중환자실 병상 총 286개 중 207개가 이미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BS 방송은 캘리포니아 지역 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97%에 달했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89.7%에서 100%까지 도달한 곳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반 기업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가 코로나19가 직원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장애나 종교의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면 기업은 재택근무와 같은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CBS는 17일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내 안전을 위해 근로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고용주가 사원의 질병 자료를 확인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든 직원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가 있거나 종교적 믿음에 따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접종이 면제됩니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근로자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접종 면제를 요구할 경우 고용주는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해야 한다며 만약 고용주가 면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경우 재택근무와 같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안 마련이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이 건강상의 위협이 된다면 고용주는 직원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고할 수는 없고 무급 휴가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고용노동법 전문 변호사 6명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에서도 역시 고용주가 직원의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가 코로나19를 직원 건강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는 백신 접종 외에도 직원에게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 전역 교도소의 수감자는 135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20%인 27만 5천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감염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동생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운 수용자들의 감염률은 미국 총인구 감염률의 4배에 달했습니다. 18일 AP통신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주 및 연방 형무소 수감자 가운데 최소한 27만 5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1,7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는 존스홉킨스대 통계 기준으로 18일 오후 1시 기준 1,730만 명에 달해 전 세계의 23%를 차지합니다. 미국 총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5%를 차지하는 걸 감안하면 미국인 감염 점유율은 인구 비례에 비해 5배나 되고 미국 전 인구의 5.1%가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의미입니다. 형편상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감옥의 한정에서 보면 135만 명에 달하는 미국 총 수감자들 중 최소 27만 5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감염률은 20.3%에 달합니다. 총인구 감염률 5.1%의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다만 특이한 점은 감옥 감염자의 치명률이 매우 낮다는 통계로 사망 수용자 1,700명은 감옥 총 감염자의 0.62%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총 사망자는 현재 31만 1,000명, 치명률은 1.8%입니다. 이민국이 텍사스 이민 수용소에 있는 어린이와 부모 등 수십 명을 곧 추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팔이 부러져서 수술이 필요한 4살짜리 어린아이도 포함되는데요. 가족들이 이민 수속을 계속하면서 부상을 치료하겠다고 이민국에 요청했지만 거절됐습니다. 이민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텍사스 이민 수용소에 있는 어린이와 부모 등 수십 명을 곧 추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P통신 등 언론은 이들 가운데는 팔이 부러져 수술이 필요한 4살짜리 여아도 포함됐다며 이 가족 변호사의 항의 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딜리에 있는 이 수용소 의사들의 진료 기록에 따르면 이 소녀는 골절로 진통제 처방을 받은 상태고 곧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통신사가 입수한 12월 1일 진료 기록에는 오른쪽 팔꿈치에 초록색 멍이 든 지점은 다친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내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변호사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수술을 거부했고 가족들이 이민 신청 수속을 계속하면서 딸의 부상을 치료하겠다고 요청한 것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이민국은 이민 재판 절차가 지연된다면서 모든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팔을 다친 4살 소녀와 엄마는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살해 위협을 피해 이민길을 떠났고 미국 멕시코 국경에 도착한 뒤로는 트럼프의 멕시코 체류 정책 때문에 미국 내 재판을 제 날짜에 받지 못하고 수용소에 다시 수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변호사는 아이의 팔이 부러진 것은 고향의 한 남자가 엄마를 협박하기 위해 일부러 비틀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텍사스 딜리에서 15가구의 가족들이 빠르면 오늘 오전부터 항공편으로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안보국 시사가 최소 지난 3월부터 연방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사는 연방정부와 주 지방정부에 심각한 위험을 경고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러시아 해커들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안보국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연방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안보국은 경보에서 최소 지난 3월부터 미국 정부기관과 핵심 인프라, 민간 조직을 상대로 한 지능형 지속 위협 행위자의 위협 제기를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위자는 끈질기고 가동상 보안을 갖췄으며 침입 행위에 관해 복잡한 지식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국은 전산망 등이 손상된 상황을 거론하고 이런 위협이 연방정부와 주 지방정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전했습니다. 경보에 따르면 이번 공격 주체는 통상의 감지 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고 해킹 피해 기관 등에서 정보를 수집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사가 공격 주체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언론들은 러시아를 배후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 당국자들은 러시아 해커들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 문제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막바지 몇 주 동안 드러난 이런 거대한 데이터 침투가 러시아를 존중함으로써 야기한 의문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따뜻한 관계를 만들려는 성공적이지 않았던 시도로 구름이 드리워진 대통령 임기의 극적인 종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뉴욕시 교육국은 공립학교 온라인 수업 출석률과 관련해서 투명성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뉴욕시 의회가 공립학교 온라인 수업의 출석률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7일 뉴욕시 의회는 앞서 교육위원회 표결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공립학교 온라인 수업 출석률에 세부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패키지 조례안을 본회의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주머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이 발의한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는 동안 교육국이 월 단위의 학생 출석 데이터를 교육국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석률 데이터는 학교와 지역, 학년과 인종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요구됩니다. 마크 트레이거 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 실시될 때 교육국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 대한 지원 내용과 함께 교육국이 주문하고 배포한 장비들에 대한 세부 정보 등을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패키지 조례안은 시장 서명과 함께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법제화 2년 후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LA시의 예산 삭감 부작용이 한인타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인력 감축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한인타운의 경찰서가 폐쇄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PD는 오늘 열린 아시안 커뮤니티 미팅에서 경찰 예산 축소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에 최소 3개의 경찰서를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타운 올림픽 경찰서가 우선순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치프 모리가 무슨 미팅에서 그렇게 말했어. LAPD에서 레이오프하면 possibility 올림픽 문 닫는다고요. 경찰서가 21개가 있는데 그중에 맨 마지막에 만든 3개. 그중에 하나가 이제 올림픽 스테이션이죠. 올림픽하고 미션하고 밸리 스테이션. 그 세 스테이션을 갖다 문을 닫고 그다음에 경찰들을 갖다가 355명을 삭감을 하고 지난 2009년 설립된 LAPD 올림픽 경찰서는 한인타운 전 지역의 치안을 관할해 한인 커뮤니티와도 긴밀한 유대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올림픽 경찰서가 폐쇄될 경우 한인타운의 치안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올림픽 경찰서가 생기고 난 이후에 한인타운의 범죄는 많이 줄었고요. 옛날에 윌셔하고 램파트하고 할리우드로 나눠졌고 만약에 올림픽 경찰서가 없어지게 되면 또 그 세 경찰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아주 쉽게는 그냥 경찰 리포트 한 번 만들 적에도 이쪽 경찰서로 가야 되는지 저쪽 경찰서로 가야 되는지 어떤 경찰서로 가는 걸 모르고 그리고 경찰 역시들도 서로들 소통이 늦기 때문에 이 한인타운의 치안에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에 한인 커뮤니티도 연대해 올림픽 경찰서 폐쇄 반대 성명을 준비하는 등 공동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LA시 의회는 내년 1월 경찰 예산 삭감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업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올림픽 경찰서까지 폐쇄 위기에 몰리면서 자칫 LA 한인타운의 치안 공백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남가주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중환자 치료 병상이 꽉 찼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한계에 달하면서 병원들이 마비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를 비롯해 남가주 전역에 수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이 0%로 떨어지면서 그동안 우려했던 의료 마비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주내 5만 2천 명의 신규 확진자와 329명의 추가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지역별 중환자 수용률은 베이 지역은 13.1%, 그레이터 세크라멘토 지역은 11.3%, 북가주는 25.8%, 샌 호아킨 밸리는 0.7%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앞으로 몇 주 내로 예상보다 더 많은 환자가 몰리면서 의료 시스템 포화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확인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967명이고 누적 확진자 수는 173만 7,342명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오늘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한국 내 모든 여권 사무대행 기관과 제외공간을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민원인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후 신청 당시 지정한 제외공간 등을 방문해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오늘 12월 31일부터 시간당 13달러에서 14달러로 인상됩니다.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 기타 지역은 현행 11달러 80센트에서 12달러 50센트로 오릅니다. 이번 인상은 2016년 발효된 법에 따른 단계적 인상안에 따른 것으로 2021년 말에는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됩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타운인 팰리세이즈 팍에서 역사상 최초로 한인 경감이 탄생했습니다. 펠팍 경찰서 형사과장을 맡아온 션리 경위는 펠팍에서 한인 최초로 경감에 오르면서 현재 펠팍 경찰서 내 최고위 간부로 진급했습니다. 지난 2000년 근무를 시작한 이 경감은 2015년 경사, 2018년 경위로 진급한 데 이어 경감까지 올랐습니다. 이 경감은 펠팍 경찰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인 등 모든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17일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뉴욕시 선거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아트장 씨가 내년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씨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티핑포인트 파트너스를 창업했고 지난 2009년에서 2017년까지 뉴욕시 선거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장 씨는 인종과 성별 등의 차별을 받지 않고 서로를 더 잘 포용하고 이해하는 뉴욕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노숙자들을 위한 쉘터를 운영 중인 뉴욕 나눔의 집 임원진이 지난 15일 뉴욕 한인회를 방문해 뉴욕 나눔의 집 현 상황을 전하며 뉴욕 한인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뉴욕 나눔의 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노숙인과 제때 처리되지 못한 벌금, 이웃의 불평신고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새 거처를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연말연시를 맞아 각계에서 복지 및 봉사활동을 펼치는 한인단체와 기관에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측은 올해 말까지 6개 단체, 기관을 선정했고 내년 1월 2-3개 단체를 추가로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단은 16일 1차로 한미충효회, 뉴욕 라이온스 클럽, 시내 문화원 등 3개 한인단체에 각각 $2,000씩을 지원했습니다. 팍트라 인터내셔널은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을 통해 뉴욕시에 KF94 마스크 10,000장을 기부했습니다. 이민사 박물관을 통해 뉴욕 주민 뉴욕시로 마스크를 기부한 것이 올해 들어 3번째입니다. 최기태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주 한인 교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김민선 관장의 뜻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기부의 뜻을 전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지난 15일 제42기 자원봉사자 교육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5주 동안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 4명은 이날 이지혜 소장과 뉴욕 가정상담소 산하 봉사자 모임인 하모니 회원들과 임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졸업했습니다. 포트리 한인회는 지난 14일 더블트리 호텔에서 포트리 한인회장, 임원진, 이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결산 및 활동 보고를 했습니다. 코로나 여파에도 포트리 한인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은 올해 이어 내년에도 지속해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포트리 타운에 영향력을 미칠 좀 더 많은 인재들을 추천할 향후 계획도 세웠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 섭씨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후 한때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도 흐린 가운데 가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